두 친구와 새끼줄. 옛날 어느 마을에 태성이와 한성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태성이와 한성이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항상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둘은 배고픔을 달래보고자 오랜 고민 끝에 이웃 마을에 사는 부잣집 최대감 댁을 찾아갔어요. 대감님, 저희를 대감댁에서 하인으로 일하게 해주시고 일한 대가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너희는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좀 더 크거든 오거라. 저희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3년만 이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태성이와 한성이는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했어요. 둘의 말을 들은 최대감은 잠시 고민을 한 뒤에 말했어요. 3년이라. 그래, 좋다. 그럼 그러자꾸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성이와 한성이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날부터 태성이와 한성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집안 청소, 나무 베어오기, 물 기르기 등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덧 3년이 다 되어 최대감 댁에서 태성이와 한성이는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 최대감은 태성이와 한성이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성아, 한성아, 3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았다. 너희들이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일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느냐? 예, 뭐든 말씀만 하셔요. 내일 아침까지 이 지프로 아주 가늘고 긴 새끼줄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예, 물론이지요. 태성이가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성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그날 밤 태성이는 최대감이 부탁한 일을 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새끼줄을 가늘고 길게 꼬았어요. 그러나 한성이는 그런 태성이를 불만스러운 얼굴로 보면서 생각했어요. 흥, 내일이면 드디어 이 집을 떠나는데 내가 왜 새끼줄을 꼬아야 해? 그러고는 이웃집에 가서 신나게 놀다가 왔습니다. 밤 늦게 돌아온 한성이는 태성이가 만든 줄을 보자 최대감과 한 약속이 약간 마음에 걸렸어요. 뭐 일어나기 싫지만 그래도 새끼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그제야 한성이는 짚을 묶어서 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꼼꼼하고 열심히 만든 태성이와 달리 한성이는 귀찮은 마음에 대충대충 만들어서 엉성하고 굵은 새끼줄이 되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태성이와 한성이는 지난밤에 만든 줄을 가지고 최대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대감님,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 내가 어제 부탁한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았다. 떠나는 날까지 약속을 잘 지켜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너희에게 상을 주려 한다. 너희들이 만든 그 줄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최대감은 태성이와 한성이를 데리고 헛간으로 들어갔어요. 헛간에는 황금색 엽전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자, 너희들이 만든 새끼줄에다 저 엽전을 꿰어서 꿰만큼 가져가거라. 예? 정말이요? 태성이와 한성이는 너무나 놀랐어요. 3년 동안 너희들이 내 집에서 열심히 일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란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일해준 너희가 참으로 대견하구나. 주저하지 말고 엽전을 깨어서 가져가거라.
대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감의 말을 들은 태성이와 한성이는 곧 자신이 만든 새끼줄에다 엽전을 꿰기 시작했어요. 태성이는 대감이 부탁한 대로 새끼줄을 가늘고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엽전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성이는 새끼줄을 대충 꼬느라 엉성하고 굵게 만들어서 엽전을 꿰 수가 없었어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새끼줄을 꼬는 건데. 마지막이라고 게으름을 피운 자신을 후회했어요. 둘 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일한 태성이와 마지막이라고 게으름을 피운 한성이의 결과는 다르지 않나요? 찬바람이 부는 늦은 가을날, 동물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둑이 쫑긋한 토끼가 술래를 하고 다른 친구들은 꼭꼭 숨었지요. 꼭꼭 숨어라, 꾸리털이 보인다. 꼭꼭 숨어라, 발꿈치가 보인다. 다 숨었니? 찾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토끼가 둘레둘레 친구들을 찾는데 친구들이 모두 꼬박꼬박 졸고 있었어요. 야, 모두 일어나! 숨바꼭질하다가 졸면 어떡해! 미안. 하지만 자꾸 잠이 오는 걸. 우리 엄마가 겨울이 오면 졸릴 거라 그랬어. 곰이 눈을 비비며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우리 엄마도 그랬어. 토끼, 너도 그렇지 않니? 오소리의 말에 토끼가 잘난 체하며 말했어요. 아니, 우리는 겨울에 더 신이 난대. 겨울엔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는데 눈 쌓인 골짜기를 폴짝폴짝 뛰어다니게 될 거래. 너희는 참 안 됐다. 겨울에 잠만 자면 눈도 못 볼 거 아니야? 그러자 오소리와 다람쥐가 입을 삐쭉 내밀며 나섰어요. 추운데 뭐하러 밖에서 뛰어다니냐? 따뜻한 집 안에서 잠이나 자지. 우리 집엔 화장실도 있다. 똥 마려워도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 우리가 최고지. 그 정도 가지고 뭘. 우리 집엔 화장실도 있고 먹이 창고도 있어. 자다가 배고프면 밥도 먹을 수 있지. 겨울 나기로는 다람쥐가 최고야. 그때 친구들의 자랑을 가만히 듣고 있던 곰이 눈을 끔뻑거리며 말했어요. 난 불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나면 멋진 선물이 생긴대. 멋진 선물? 그게 뭔데? 나도 몰라. 하지만 우리 엄마가 그랬어. 친구들은 곰이 받을 선물이 무엇일지 무척 궁금했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자야 할 때란다. 때마침 엄마들이 부르자 친구들은 겨울잠을 자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추운 겨울이 왔어요. 토끼는 눈 쌓인 골짜기를 뛰어다니며 생각했어요. 곰이 받을 선물은 도대체 무엇일까? 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동물 친구들은 하나씩 잠에서 깨어 숲으로 모여들었지요. 얘들아, 잘 잤니?
모두 모두 반갑다.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로 토끼가 둘레둘레 곰을 찾았어요. 그런데 곰은 아직 안 나왔네. 도대체 곰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 그럼 우리 모두 곰네 집으로 가보자. 궁금함을 참지 못한 친구들이 곰네 집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따뜻한 햇살 아래 곰이 귀여운 아기 곰과 놀고 있었어요. 얘들아, 안녕. 내 동생이야. 겨울잠을 자는 동안 우리 엄마가 낳으셨어. 좋겠다. 곰이 가장 멋진 겨울을 보냈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동물 친구들이 다시 모여 숨바꼭질을 했어요. 이번엔 귀여운 친구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바로 겨울잠이 곰에게 준 선물이지요.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한 사람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길을 비키고 구경하기 시작했지요. 비키시오! 장원급제 행렬이요! 그런데 한 나무꾼이 길을 비키지 않고 말했습니다. 장원이 뭐 그리 대단하오? 나도 장원이 될 만한 재주가 있어! 장원급제를 한 사람은 나무꾼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 대단한 재주가 있다면 어디 한번 보여주시오. 그러자 나무꾼은 굵은 나무토막 가운데에 검은 줄을 긋고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나무토막은 줄을 따라 반듯하게 양쪽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자 구경을 하고 있던 한 기름장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장원이요. 나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기름을 반듯하게 따를 수가 있어. 기름장수는 병에 기름을 정확하게 나누어 담았습니다. 장원급제를 한 사람은 그제야 크게 깨달았습니다. 수백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장원이 있구나. 그런데 모두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겸손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 북을 치며 떠들고 있으니 정말 부끄럽구나. 장원급제를 한 사람은 말에서 내려 집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를 존경하고 따르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흥부, 놀부. 옛날하고도 먼 옛날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형 놀부는 동생 흥부를 내쫓았어요. 넌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서 살아. 너에게는 한 푼도 줄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동생 흥부는 가족들을 데리고 낡은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보았습니다. 저런, 불쌍하기도 이 다리를 다쳤구나. 흥부는 정성껏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지요. 자, 이제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가거라. 어느덧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남쪽 나라로 날아갔던 제비가 돌아와 박씨 하나를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우와, 세상에 이렇게 큰 박씨가 다 있다니. 흥부는 정성스레 박씨를 심었지요. 그 후 박씨는 무럭무럭 주렁주렁 자랐습니다. 씨앗도 크더니 박도 아주 크구나.
흥분의 가족은 잘 익은 박을 따서 톱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슬근슬근 톱질하세, 둥글둥글 박을 타세, 펑펑. 와, 쌀이 쏟아진다. 오, 그만 보아도 막 쏟아져. 아니 글쎄, 이게 웬일일까요? 박 속에서는 보물들이 잔뜩 쏟아졌지 뭐예요. 이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놀부는 심술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 나도 복 받을 거야. 놀부는 일부러 제비를 잡아서 다리를 똑 부러뜨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제비야, 아이고 제비야. 나에게도 박씨를 물어다오. 응, 알았지? 빨리 가. 제비는 놀부에게도 박씨를 물어다 주었지요. 놀부가 심은 박씨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윽고 놀부의 가족도 박을 따서 톱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박 속에서는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놈 놀부, 이놈! 욕심만 그렇게 내더니, 야 이놈 놀부야! 잘 됐다 이놈아. 그리고 너 제비의 다리를 왜 부러뜨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놀부는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답니다. 감사합니다. 내 신발. 검동이 너 또 내 신발 감췄지? 곰동이는 오늘도 형이 혼자 놀러 갈까봐 신발을 숨겨놓았어요. 곰동이는 늘 형인 곰소리를 졸졸 따라다녀요. 또 형이 하는 건 뭐든지 따라하지요. 엄마, 형아 어디 갔어요? 곰동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후다닥 뛰어나왔어요. 어디 가긴 학교에 갔지. 나도 형아 따라갈래. 오후가 되자 곰소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곰동이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지요. 나랑 같이 놀자. 곰소리는 못 들은 척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엄마가 곰소리를 불렀어요. 곰소라, 할머니가 아프시대. 할머니한테 금방 다녀올 테니 곰동이랑 잘 놀고 있어. 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곰소리는 친구 대신 동생과 놀 생각에 화가 났어요. 나랑 같이 놀자. 기차놀이 하자. 아니, 블록쌓기 하자. 곰소리는 곰동이가 귀찮았어요. 너 혼자 놀아. 난 숙제할 거야. 곰소리는 방으로 쌩 들어갔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하늘이 어두워져도 엄마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무서워. 곰동이가 곰소리에게 달려갔어요. 뭐가 무서워? 그냥 바람이야. 그때 갑자기 전등이 꺼졌어요. 곰동이가 곰소리를 덥석 안았어요. 곰소리도 놀라 가슴이 콩알만해졌지요. 하지만 곰소리는 침착하게 손전등을 찾아 불을 켰어요. 자, 이제 화나지? 자, 이제 화나지? 하지만 바람은 점점 더 쌩쌩 불고 창문도 더 크게 덜컹거렸어요. 곰동이도 더 크게 앙앙 울었지요. 곰소리도 무서워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하지만 꾹 참고 곰동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울지 마. 엄마 아빠 곧 오실 거야.
곰동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곰동아, 형이랑 기차놀이 할까? 정말? 나랑 놀아주는 거야? 곰동이는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어요. 곰동이는 형과 신나게 놀았어요. 무서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때 전기가 돌아와 다시 집안이 환해졌어요. 곰소라, 곰동아! 드디어 엄마 아빠가 돌아왔어요. 엄마, 나 형아랑 기차놀이 했어요. 곰동이가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아휴, 착해라. 우리 곰소리가 동생을 잘 보고 있었구나. 갑자기 곰소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실 곰소리도 무서웠지만 형이라 꾹 참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울어? 울지 마. 곰소리가 울자 곰동이도 따라 울었어요. 엄마 아빠는 곰소리와 곰동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옛날에 하얀 토끼가 살았어요. 하얀 토끼는 어느 날 앞마당으로 나갔어요. 앞마당엔 밭이 있었고 양배추를 뽑으러 나갔죠. 양배추 수프를 만들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얀 토끼는 문을 두드렸죠. 그러자 2층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하얀 토끼예요. 난 심술쟁이 공룡이다. 썩 물러가지 않으면 머리 위로 뛰어내릴 테다. 으아! 무서워진 토끼는 달아나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토끼는 어쩔 수 없이 길을 걸어갔죠. 터벅, 터벅, 터벅. 그러다가 커다란 검은 소를 만났어요. 검은 소야, 내가 양배추 뽑으러 간 사이에 심술쟁이 공룡이 우리 집을 차지해 버린 거야. 심술쟁이 공룡이 머리 위로 뛰어내리면 정말 아플 거야. 네가 나랑 같이 가주겠니? 그러자 소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 난 무서워. 소는 달아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하얀 토끼는 다시 길을 걸어갔어요. 터벅, 터벅, 터벅. 그러다가 용감해 보이는 갈색 개를 만났어요. 갈색 개는 아주 용감해 보였죠. 그래서 하얀 토끼는 다시 갈색 개에게 말했어요. 심술쟁이 공룡이 내 머리 위로 뛰어내리면 정말 아플 거야. 네가 나와 함께 가주겠니? 그러자 갈색 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난 무서워. 하면서 달아나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하얀 토끼는 다시 길을 걸어갔죠. 터벅, 터벅, 터벅. 그러다가 아주 똑똑해 보이는 하얀 수탉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얀 수탉에게도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수탉이 이렇게 얘기했죠. 뭐? 공룡? 난 무서워. 빡빡빡빡빡빡빡빡. 이렇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길을 걸어갔죠. 터벅, 터벅, 터벅. 그러다가 작은 검은 개미를 만났어요. 검은 개미가 하얀 토끼에게 물어봤죠. 토끼야, 무슨 일이야? 그래서 하얀 토끼는 개미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러자 작은 검은 개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나랑 가보자. 나는 공룡이 무섭지 않아.
그래서 토끼와 개미는 같이 집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노크를 했어요. 누구야? 난 개미다. 당장 이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네 똥꼬를 꽉 물어버릴 테다. 그러자 공룡이 웃었어요. 그때 작은 검은 개미는 자물쇠 구멍으로 쏙 들어가서 공룡의 똥꼬를 꽉 물어버렸어요. 그러자 공룡이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 집에는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작은 개미는 문을 열어주었고 토끼는 들어가서 같이 양배추 수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해님이가 사라졌어요. 은호도 제이도 상진이도 모두 왔는데 해님이만 오지 않았어요. 해님이는 어디 갔을까요? 아픈 걸까요? 늦잠을 잔 걸까요? 아니면 오다가 넘어졌을까요? 해님이 본 사람 없니? 들꽃반 선생님이 물었어요. 친구들도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아무도 해님이를 보지 못했어요. 해님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해님이는 아프지 않았어요. 늦잠을 잔 것도 아니고요. 오다가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난걸요? 해님이는 친구를 찾으러 간 거예요. 해님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걷고 또 걸었어요. 해님이는 들판을 걷다가 송아지를 만났어요. 안녕, 난 해님이야. 나랑 친구할래? 매. 넌 두 발로 걷고 난 네 발로 걷는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이 통한다면 친구가 될 수 있지. 친구는 겉모습이 달라도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해님이는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새 친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해님이와 송아지는 꽃들이 가득한 들판으로 갔어요. 그때 어디선가 분홍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와, 안녕, 난 해님이야. 넌 이름이 뭐니? 난 이름이 없어. 그냥 나비야. 그럼 지금부터 너를 분홍이라고 불러줄게. 와, 멋지다. 친구는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거야. 들꽃반 친구들은 해님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피부가 까맣다고 깜장콩이라고 불렀죠. 깜장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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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님이가 계속 안 오자 들꽃반 친구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깜장콩이라고 놀려서 안 온 걸까? 곱슬이라고 놀려서 안 온 걸까? 우리와 다르게 생겼다고 놀려서 안 온 걸까? 해님이를 찾는 알림판을 만들어 보자. 들꽃반 친구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커다란 종이에 해님이를 그렸어요. 해님이는 방긋방긋 노래를 잘 불러. 해님이는 사뿐사뿐 춤도 잘 춰. 해님이는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 예뻐. 그림을 그리다 보니 들꽃반 친구들은 잊고 있던 해님이의 여러 모습이 떠올랐어요.
혜림이가 보고 싶어. 애니미가 보고 싶어. 해니미가 보고 싶어. 들꽃반 친구들은 해니미가 그려진 종이를 들고 길을 나섰어요. 우리 혜림이 못 봤니? 친구들은 까마귀에게 물었어요. 그게 누군데? 우리 친구야. 얼굴이 까매서 반짝반짝 빛나. 못 봤어. 내 친구들은 다 까맣지만 그중에 혜림이란 친구는 없어? 이번에는 양에게 물었어요. 우리 혜림이 못 봤니? 네. 어떻게 생겼는데? 머리가 곱슬곱슬해서 꼭 인형 같아. 못 봤어. 내 친구들은 다 머리가 곱슬곱슬하지만 혜림이란 친구는 없어. 친구들은 들판을 걷다가 분홍나비를 만났어요. 우리 혜림이 못 봤니? 키가 너희만하고 웃는 얼굴이 예쁜 아이 말이니? 그래, 맞아. 내 친구 해니미를 말하는구나. 해니미는 저기 꽃밭에 있어. 친구들은 서둘러 꽃밭으로 달려갔어요. 꽃밭에서 한 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해니마! 어? 고개를 돌린 해니미는 멀리서 달려오는 친구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해니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어느 숲속 마을에 늘 혼자서만 노는 까마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네. 나도 같이 놀자고 해야겠다. 얘들아, 안녕. 나는 깃털이감에서 까망이라고 해. 나도 같이 놀자. 하지만 친구들은 까망이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불러보았어요. 얘들아, 나도 같이 놀자. 넌 뭐한데 이렇게 새까맣게 생겼어? 정말 웃기다 웃겨. 어머머머머, 깃털이 이렇게 까맣다니. 신기하네. 근데 우리랑 다르게 생긴 새랑은 안 놀아. 저리 가. 친구들이 까망이 곁을 떠나자 까망이는 슬퍼졌어요.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친구들은 날 좋아하지 않나 봐.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아, 그래. 나도 빨강, 파랑, 노란색 깃털이 생기면 친구들이 나랑 같이 놀아주겠지. 야호! 까망이가 여러 색깔의 물감으로 깃털을 칠하자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졌어요. 얘들아, 나 좀 봐봐. 나 어때? 우리 친구하자. 우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깃털이네? 와, 너 어디서 왔어? 깃털 새까운 것 좀 봐. 너무 예쁘다. 우리 같이 놀자. 친구가 생긴 까망이는 기분이 무척 좋아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찬 빗물에 까망이의 깃털에 묻은 물감들이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응? 깃털색이 변하잖아? 너 뭐야? 괴물이야! 너 그 예전에 봤던 까망이란 새 아니야? 징그러워. 도망가자. 다시 한 번 더 친구들이 까망이 곁을 떠나자 까망이는 더욱더 슬퍼졌어요. 난 그저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을 뿐인데 친구들은 까만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나 봐. 난 겉모습만 이렇게 까말 뿐인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난 하늘의 제왕 덕수리. 오늘은 맛있는 점심거리가 생겼군. 다
잡아먹어주마. 독수리야, 독수리.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독수리,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독수리가 저희를 잡아먹으려 그래요. 아니, 이 목소리는 내가 가서 친구들을 얼른 구해줘야겠어. 까망이는 온 힘을 다해 친구들에게 날아갔어요. 이 못된 독수리야! 당장 내 친구들을 그만 괴롭혀. 그만 괴롭히란 말이야! 뭐냐? 이 새까맣게 생긴 주제에 날 방해하다니. 그래, 바로 너부터 잡아먹어주겠다. 뭐라고? 에이! 까망이는 용감하게 독수리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마치 엄청 크고 힘이 센 까마귀가 독수리와 싸우는 것만 같았어요. 이 녀석, 대단하군. 제법인걸? 그래, 오늘은 그만 물러가주지. 꼬몽아, 정말 고마워. 네가 우리 목숨을 구했어. 내 너의 깃털이 노돌노돌해졌어. 까망아, 그간 너의 겉모습만 보고 널 놀리고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 넌 우리보다 훨씬 용감하고 멋진 새야. 다시는 널 놀리거나 무시하지 않을게. 난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걸? 까망아, 우리랑 친구하자. 그래, 까망아. 우리랑 같이 놀자. 그래, 좋아. 그리하여 까망이와 다른 새들은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파란 하늘에 종달새 한 마리가 날고 있어요. 쪼롱쪼롱쪼롱 센시 소리에 잠 깨어 들로 나가니 야, 신난다. 하늘이 너무 밝고 깨끗하네. 기분이 좋은 종다리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고목나무 옆에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저게 뭘까? 늑대 아저씨잖아. 그런데 저건 모기에 꼭 껴안고 계시지? 가까이 가보니 커다란 상자 안에 맛있게 생긴 벌레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늑대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네가 좋아하는 벌레란다. 정말 맛있겠다. 너도 한번 먹어보겠니? 네 깃털 하나만 주면 된단다. 깃털 하나면 된다고요? 종다리는 벌레를 내려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날개를 펼쳐보니 하나쯤 없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엄마! 저기 맛있게 생긴 벌레를 팔던데 딱 한 번만 사 먹을게요. 종달아, 그런 거 함부로 사 먹으면 큰일 나요. 엄마, 딱 한 번만 사 먹을게요. 네? 안 된다니까. 한 번만 하다 큰일 나. 그 근처엔 월신도 하지 마라. 알겠지? 종다리는 힘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 벌레는 어떤 맛일까? 달콤할까? 새콤할까?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걸 보면 아마 맛이 없을 거야. 아니야, 맛있을 거야. 종다리는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 엄마 몰래 한 번만 사 먹는 거야.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종다리는 포르르 늑대에게 날아가 깃털을 하나 빼주고 벌레를 사 먹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다. 매일 한 번이라고 사 먹다 보니 종다리의 깃털은 점점 없어져만 갔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이제 정말 그만 사 먹어야겠다. 하지만 종다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사 먹는 거야. 늑대 아저씨, 저 딱 한 번만 사 먹을게요. 그 순간 늑대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다고. 내가 이제 널 잡아먹어야겠다. 늑대가 종다리의 날개를 콱 움켜 잡으려는 순간, 안 돼, 종달아! 어서 피해! 어디선가 종다리의 엄마가 날아와 늑대를 날개로 쳤어요. 으악! 이게 뭐야! 늑대가 뒤로 벌러덩 넘어졌죠. 종다리의 엄마는 종다리를 안고 높은 나뭇가지 위로 도망을 쳤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 종다리 괜찮지? 엄마 때문에 살아난 종다리는 이제 더 이상 한 번만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하게 되었지요. 석이의 가장 친한 친구는 석이 할아버지예요. 석이야, 내 손을 잡아보렴. 오른발, 왼발. 그렇지, 잘하는구나. 할아버지와 석이는 블럭 쌓기를 좋아했어요. 이제 하나만 더 쌓으면 되겠구나. 네, 할아버지, 코끼리 블럭이에요. 에치! 할아버지 재채기에 탑이 몽창 무너져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코끼리 블럭만 보면 재채기를 하시네요. 그러게 말이다. 다음에는 잘해보자꾸나. 석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듣기를 참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저한테 어떻게 걸음마를 가르쳤어요? 네 손을 잡고 오른발, 왼발 이렇게 했지. 아하, 그랬구나. 석이의 7번째 생일이 지난 며칠 후였어요. 석이야,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야 한대. 할아버지가 빨리 나으시게 우리 기도드릴까? 네, 엄마. 석 달이 지난 후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석이야, 할아버지는 다 나으신 게 아니란다. 네? 정말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할아버지는 아직 움직이시는 게 힘드시단다. 그럼 할아버지는 언제 볼 수 있어요? 며칠 후에 같이 가보자. 며칠 후 석이는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손짓하며 석이를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왠지 무시무시하게 들렸죠. 하지만 석이는 용기를 내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저 할아버지,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래, 석이로구나. 할아버지, 우리 블럭 쌓기 해요. 그래, 한번 해보자꾸나. 그리고 석이는 블럭으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코끼리 블럭만 남았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재채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에치! 탑은 쓰러졌고 할아버지와 석이는 크게 웃었어요. 어느 날 엄마는 할아버지를 잔디밭에 있는 의자로 옮겨드렸죠. 석이야, 한번 걸어보고 싶구나. 네, 할아버지, 제 어깨를 잡으세요. 자, 오른발, 왼발, 다시 오른발, 왼발. 할아버지는 매일 석이와 걸음마를 했어요. 석이의
8번째 생일이 된 어느 날 할아버지 블럭 쌓기 해요. 옛다 코끼리 블럭. 할아버지가 주신 블럭을 꼭대기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에치! 탑은 쓰러졌어요. 할아버지 재채기는 여전하시네요. 그러게 말이다. 할아버지와 서기는 마주보며 정답게 웃었답니다.